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죽겠다. 왜냐 했더니 이거를 사고 보니까 대지권이 있다 지금. 자 봅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액에 포함됐다. 그럼 그동안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써모 되는데 19에 10845 봅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상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이 토지에 이렇게 막 써놨어요. 써놨는데 요거를 낙찰 받았어요. 이게 받았는데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대지권 미등기다. 이게 좀 애매한 말인데요.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여러 대단지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1000세대가 막 전부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요거는 아파트입니까? 저게 조그만한 상가입니까? 상가죠. 자, 상가입니다. 이게 상가가 돼가지고 이게 대지권이 이게 여기 놨죠. 미등기 감정가액 포함해놨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그동안에 아파트 대단지다 1000세대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요거는 그냥 별 문제 넘어갔어요. 내가 1001호고 옆에 1002호는 다 등기됐고 내게 지금 미등기 돼갖고 아직 안 됐더라. 그러면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요렇게 해서 나홀로 상가나 나홀로 뭐 다세대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보면은 나홀로 맞죠 지금. 이런 때는 이 땅값을 이 건물을 이거 짓는 건축업자가 땅값을 주고 짓는지 안 주고 짓는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후회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습니다. 여기 써놨죠. 은행에도 써놓은 거 보면 대지권 없는 아파트 괜찮습니까? 자, 이 말도요. 대지권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아까는 상가지만은 뭐 똑같은 원리죠. 집합 건물이니까. 자, 쭉 번개놨어요. 뭐 자꾸 뭐 아파트는 대지권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매 물건에 대지권 없어 미등기라고 표된 경우에는 잘 따져보고 사야 되겠다. 자, 이났어요. 우리 고준석 씨라고 우리 신한은행 후배 지임자입니다. 이분도 법학 박사고 아주 경매를 잘하네요. 이분도 그 써난 거 한번 봅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는 조심해야 된다 써놨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땅을 모두 매입하지 않고 건물부터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처음부터 아파트 소유자의 대지권 없는 쓸 수가 있다. 그죠? 상가도. 건물을 짓는 사람이 땅을 모두 매입하지 않고 건물부터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인데 이때 땅 소유자로부터 매도 청구를 당하면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지 소유권을 상수할 수 있고 금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지권을 매입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될 소지가 많습니다. 대지권을.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서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6억이다 해놨죠. 6억 해놨는데 우리 감정평가서는 여기 보니까 땅값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통 보면은 3대7 나이무모 이제 땅값이 4가 되는 거죠. 건물이 6억으로 조금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감정을 할 때 아예 빼빼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거네. 항시 보면은 토지 건물값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포함했대요. 감정할 때 포함했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한 근거가 이제 있으면 되는데 우리 경매에서는 분양 계약서가 없어요. 이 산 사람 구분 건물 상가를 산 사람이 분양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죠. 모르고 지금 낙찰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분양 계약서대로 돈을 소유자한테 땅 주면 다 주고 100% 주고 샀느냐? 그러면은 영수증도 있고 이러면 당연히 내놔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이 낙찰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대지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경매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는 매화문에서에 항시 이렇게 표시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이 원래 규정이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며 대지권 유무를 알 수가 없다.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다. 현황 공시다. 이렇게 딱 단서를 들고 갑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그래서 법원은 쏙 빠져 나가고 낙찰자만 애매하게 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대지권 미등기다 그러면 낙찰 받는 걸 대본칙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10% 돌려달라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를 해도 안 받아줍니다. 매각 불허가 해도 매각 허가를 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마 서로 넣었을걸.
요게 문건 송달리에 한번 가봅시다. 묘선 지금 안 나오네. 법은 바로 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서류가 접수가 안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 포함되면 나온 아파트, 빌라, 상가는 낙찰 금지 물건을 봐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는 많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은 조금 주자세요. 알겠죠? 뭐 대지권이 20평 있다 이러면 낙찰받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있으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분쟁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3,400을 매각 불어가지고 돌려주세요 10% 낸 거. 이래도 법원에서는 노크입니다. 노크니까 그럼 이래가 불허가 신청해도 쉽지 않다. 그죠? 그럼 뭐 매각 허가 취소 신청하더라도 매각 대금의 10%를 걸고 해야 됩니다. 10%. 요거를 취소를 하든지 뭐 이의신청을 하려면은 요 낙찰된 금액의 10% 요거를 걸고 해야 돼요. 걸고 하는데 2심, 3심에서 기각이 되면은 이 낙찰 금액의 연 12%입니다. 그러면 1년 지내 삐면은 이 3,400이 완전 낙동화 오래됩니다. 연 12%, 월 1%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불허가 하는 거는 이신청, 불허가 신청, 그냥 불허가 신청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허가를 해버렸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적시 안 구한다. 내가 허가 결제에 대해서 적시 안 구하면 10%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럼 걸락하면은 3천, 여기 낙찰 금액의 10%를 걸어야 되는데, 걸고 23시간 하면 한 1년 걸립니다. 기각되면은 낙찰 금액에 매각됩니다. 내가 넣은 금액의 12%가 아니고, 자, 이게 뭡니까, 이거? 넣은 금액의 12%입니까? 매각되면 12%입니까? 매각되면 12%, 큰 겁니다. 매각되면 12%면은 3억 4,600에 12%도 뭐 거의 1알이 3,400 얼마가 그냥 10% 연항이 완전 어대입니다. 못 받아놓은 경우가 크다요. 그래서 함부로 적시항하는 것도 안 좋다. 그죠? 매각 불허가 결정, 이게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 법원에서 지금 매각 허가했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고 여기 매각 허가 결정해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적시항고 할 때는 10%를 끌어대고, 기각되면은, 6개월 기각되면은, 요 금액에 연 12%를 이렇게 계산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져요. 1년 지나면은, 거의 10%인 게 완전 제로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조심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으로 자 봅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액 포함 평가된 요거는 낙찰을 안 받는 걸로 대원칙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건물만 나오고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단 대단지 아파트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유니시티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데서 아직까지 지적 정리가 안 돼서 안 된 그런 거는 큰 문제 없었어요.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 나홀로 상가나 나홀로 연립이나 나홀로 조그마한 거 있죠. 18세대 아파트 사고 요것들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낙찰 후에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7회 적시항고하는 절차와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매각 허가 결정에 적시하는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 10% 필요하다. 자, 요것도 그입니다. 우리 수학 10% 띄인 겁니다. 뭡니다? 16에 5304. 자, 봅니다. 창구 동업에 이렇게 뭐 물건 삽니다. 그죠? 물건을 사는데, 창구 동업에 땅을 사고 건물을 이게 조금 주택입니다. 주택을 사는데, 이게 이제 주택이었어요. 이게 이제 주남 저수지 옆에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땅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모양식 이래요. 땅이 여기가 골목 쭉 들어가고 이제 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 이 땅이에요. 땅이 요리 생겼는데, 자, 이게 점선이 뭡니까? 점선 이거. 점선 뭐예요, 이거? 도시에 도로 물렸다 이 말이죠. 물린 것이
낙찰을 받고 수강생이 고민했어요. 자, 봅니다. 낙찰을 받고 좋았다고 낙찰 받았어요. 좋다고 낙찰을 받았는데 2억 3천인데 여보야 몇 등 했노? 몇 등 했습니까? 1등 했다. 몇 명도 안 돼? 2명. 2등하고 얼마 더 썼노? 얼마 더 씁니까 내가? 9천 더 쓰였다. 자, 어느 배우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일단 그거부터 시비가 걸렸어요. 당신은 2억 3천이 뭐 2등이 2억 4천이면은 당신은 2억 뭐 4,500을 쓰고 막 그래야 게 맞는데 3억 3,200씩 9천만 더 쓴 사람 어디 있노 그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물건 좋나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는 게 여기서 70% 한 게 아니고 여기서 70%를 해버리니까 1억을 더 쓴 거는 꼬도시 그냥 갖다 돈을 끌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1차에서 금액을 확 쓴 거는 무조건 그 금액은 무조건 100% 자기 자금이 추가로 내놔야 돼. 추가로.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1차 감정가격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일하는 거지 지가 낙찰가를 1억, 2억, 3억 더 높게 낙찰받게 거기서 대출해도록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액부터 이제 1억을 대출 금액 말고 대출 금액은 여기에서 70% 해주는데 예로 60%나 70% 나가는데 추가로 1억 더 쓴 거는 1억 정도는 별도로 돈을 준비해야 돼. 그게 지금 쉽습니까? 1억이. 어디 이름도 아니고. 그게는 막 포기된 겁니다. 결국 미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땅이 아까 감정에서 보듯이 이게 감정이 없어버렸어요. 요게 도식에 물리가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땅을 지금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이 길이 찾아보니까 없어버렸어요. 길이 없어져 보니까 또 길이 있으면 더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또 감을 잡았는데 길이 없으니까 이게 땅이 길이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요거를 핑계대고 내가 불허가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낙찰받고 한 일주일 이내에 5일만 낙찰받고 5일 만에 내가 불허가 신청했기에 노케 안 된다. 감정을 해보니까 길이 없어지니까 감정 가격은 더 뛰비 15% 뛰비는 거야. 도시에 있다가 없어져버리니까 가격이 더 뛰고 당신은 더 받네. 그거 없어졌으면 도로를 묶여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니는 예로 2억짜리가 15%인 게네 한 3천만 원 더 가격이 뛰었으니까 불허가 되더라 그건 안 맞다. 가격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올라가 빈는데 이래 알고 이제 불허가 다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안 해주니까 적시항고를 했더니 여기서 불허가 결정을 해주세요. 여다가 매가 허가 아니고 매가 불허가 해더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노겠어요. 노. 그럼 문제 됩니까 여기? 또 일주일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적시항고 할 수 있어요. 적시항고. 적시항고 할 수 있는데 하려고 본 게는 10% 내라 그거다. 니 낙찰 금액이 요 3억 3천이니까 3,300 내라 이 말입니다. 내는 건 좋은데 지면은 어쩌냐? 20, 30에서 지면은 보통 1년 걸리거든요. 지비면은 낙찰 금액 넣은 금액에 또 10%가 아니고 12%가 아니고 요 금액에 12%를 계산해 비니까 이건 엄청 큰 거예요. 그만 내가 3천 몇 분만 하고 10% 걸어난 게 10원도 못 받고만 쏙 낙동을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만약 걸었으면은 또 3천 몇 번 이해한 것이 또 잘못해서 해갖고 넣은 금액에 내가 10% 걸은 금액에서 12%가 뭐 10분의 정도 빨리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한번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아니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 이게 매각 대금의 12%더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수강생이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에 적시하는 경우에도 항고 보증금이 10%가 필요하다. 그죠? 사법 보장 아니면 하는데 여기서 시비를 걸면은 10%를 거락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또 책이 바뀌어 가지고 법원 실무제요 이 책이 엊그제 7월 달에 또 나왔습니다. 원래는 2003년도에 나왔다가 1판이 나왔다가요. 2판이 2014년도 나왔다가 3판 개정판이 2020년 7월 달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우리 수강생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두 권이 나왔어요. 전에는 한 권이었는데
두 권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택배비까지 넣고 하면은 한 5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두 권에 한 5만 원. 이거는 이제 법원에 가면은 법원 개당들 책장에 무조건 있습니다. 실무를 좀 딸리면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요게 법원 실무 제휴랍니다. 이게 전에는 한 권짜리였는데 이게 이제 또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두 권짜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엊그제 나왔어요. 엊그제 7월달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7월달에 2020년 7월달에 이게 나왔습니다. 2020년 법원 실무제휴. 이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게 좋은 책. 우리가 의정부 지방법에 놓은 경매무 편남원 그건 한 15,000원 정도 어제 내가 출판사 그 직원 그 연락이 한 15,000원 정도 주면은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쉬우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신 분은 한번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분은 제가 취합을 해서 한 10건 정도 수요가 있으면은 신청해서 10건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건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자, 봅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 자, 농지 날짜 받았는데 농지 안 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했거든요. 결정이 돼가지고 적시한 겁니다. 그럴 때는 항고 보증금이 필요 없다. 자, 다시요. 매각 허가 결정에 적시한고할 때는 10%가 필요하고 농지증을 뭐 불법 건축물 등에서 매각 불허가 농점 못 받아왔어요. 내긴 했는데 불허가 결정에 적시한고할 때는 10%가 필요 없다.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에서는 제가 그때 매각 불허가 신청했는데 10% 필요 없이 하고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농적 받아냈어요. 이 사건은. 자, 그렇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이겁니다. 여기 있네. 요 책이 두 권이 엊그제 7월달 나왔어요. 2020년 7월달. 원래는 2003년도 나왔습니다. 원래 심판이 나왔다가 2014년도 개정판이 나왔다가 지난 2020년 7월달에 이 두 권으로 분리돼서 지금 나왔습니다. 한 권씩 오다가 나왔고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그 다음에 경매무 편납. 요거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면은 인터넷 여러분들 프린트 됩니다. 프린터 집에서 사세요. 프린트 하면 되니까. 경매무 편납은 요거는 2012년 파인데 뭐 바뀐 거 별로 없어요. 우리 경매 업무는 우리 수학 공식처럼 한번 하고 나면 잘 안 바뀝니다. 거의 막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뭐 안에 뼈대는 뭐 아주 좋습니다. 요거 사시면 됩니다.